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나쁜 것, 너무나 부담되는 것,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레버리지, 디딤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 이런 뭐 긍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후자가 떠오르는데요. 저도 투자 활동을 하기 전에는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절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돼. 나는 대출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압박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진짜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투자 활동을 해보니까 이 대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출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출은 크게 나쁜 대출이 있을 거고 좋은 대출이 있습니다. 나쁜 대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를 위한 대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외제차를 산다던가 차를 아니면 뭐 명품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가끔씩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뭐 월 200만원 버는데 뭐 3시리즈 가능합니까? C클래스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는 본인의 행복이 있고 추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출에서만큼은 나쁜 대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출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출은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일으킴으로써 인해서 내 자산이 더 증식될 수 있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 5억짜리 아파트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가진 돈이 3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이 부족한 거죠. 가진 돈은 3억이고 부족 2억 이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번, 나는 대출은 절대 싫어. 대출이 싫으니까 나는 저축해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사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2번, 대출을 구입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얼마나 저축하세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뭐 아예 저축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뭐 이분은 저축을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의지가 강한 분이라 생각을 해서 생활비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한 달에 200을 저축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이 사람은 2,400만 원을 모으겠죠. 그러면은 2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8년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8년 정도가 소비가 되는 건데, 이 8년 뒤에 2억을 모아가지고 자 이제 5억짜리 아파트 주세요 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5억일까요? 저는 뭐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물론 최근 같은 급등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급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5억짜리 아파트가 적어도 5억보다는 훨씬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1번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안전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기다리고 저축도 하니까 이게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 아파트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고 지금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값으로 오를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2번을 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이라면 금리가 4% 정도로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한 800만원 정도고요. 한 달에 부담하는 돈은 67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67만 원을 통해서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년을 일해야지 5억짜리 아파트를 8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데, 이 67만 원을 통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이 시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2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이 67만 원이라는 월 지출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자기가 적금을 드는 대신 이 이자를 내더라도 이 아파트, 이 실물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택할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2번을 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높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면 1년이면 2억 4천, 1년이면 다 모으죠. 2억이라는 돈은.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도 활용하고 투자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제 주변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고 대출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재벌이나 이런 분들도, 기업들도 다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저희 같이 근로소득이 현저히 낮은, 현저히 평범한 월 2, 300만 원, 3, 400만 원 버는 직장인들이라면 이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자산 증식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소득만으로 이렇게 8년을 열심히 200만 원씩 모아도 2억 원인데, 그게 실물 자산이 그 가격, 여러분이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 대출을 구입하는 방법, 월 이자액이 이 정도고 이 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다면 대출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67만 원이라는 게 이자에 대한 거죠. 원금이 더해지면 뭐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월 저축 대신 이 이자를 갚으면서도 그렇게 감당해 할 수 있다면 이거를 택하는 게 오히려 더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택해서 많은 부를 이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급등기가 아니라면 이게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가격이 변동됐고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어떤 게 확률이 높을지가 나올 거예요. 8년 뒤에 이 아파트가 5억보다 떨어질지 오를지는 어디에 판단하실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꼭 돈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출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고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저희같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 뭐 월 몇천 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월 우리같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저금하기 힘든 사람들은 1년에 1200만 원, 2년에 200만 원 벌어봤자 2400만 원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대출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출이 없다면 아마 자산 증식이 어려운 거고 60살, 70살이 돼도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대출에 대한 편견을 좀 깨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